이런 사람은 반드시 뒤통수 친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깜짝 놀란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치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반드시 뒤통수를 칠 사람들은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런 유형만큼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경계하라. 그 안에는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친절은 미덕이고 호의는 좋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괜한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착각입니다. 착각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를 방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착각이 바로 친절을 곧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이용당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사람의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태도가 공손하고 나에게 호의를 보이면 경계부터 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도 줄어듭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기대이고 이 기대를 우리는 신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친절은 반드시 인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망, 미리 유리한 자리를 잡으려는 계산이 친절이라는 모습으로 가장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진짜 친절과 가짜 친절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용당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관계의 속도가 유난히 빠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유독 살갑고 말이 많고 칭찬이 잦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우리는 인연이 깊다는 말도 쉽게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행동하고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당신의 모든 말에 과장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친절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을 느끼던 차에 누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그 호의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이렇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늘 필요할 때만 다가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살갑다가 정작 책임이 따르거나 불리해지면 조용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은 흐지부지 되고 이전의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친절은 마음이 아니라 투자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득을 위한 밑밥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의 속도가 빨랐던 것이고 그 목적이 사라지거나 달성되면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천천히 쌓입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갑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그 과정을 건너뛰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급하게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말로는 늘 공감하지만 행동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항상 고개를 끄덕이고 그럴 수 있다. 내 말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당신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정이 필요할 때, 책임을 나눠야 할 때, 이 사람은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뭐든 괜찮아.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말로는 함께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도 함께 짊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 공동일이나 금전 문제를 겪어본 분이라면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함께하자던 사람이 막상 일이 커지자 그건 내 판단이라며 빠져나가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뒤통수를 맞은 느낌, 배신감이 밀려오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의 공감은 진짜 공감이 아닙니다. 단지 갈등을 피하려는 처세술일 뿐입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순간 증발해버립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편안함을 얻는 수단이지 함께 무언가를 짊어지는 동반자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책임은 늘 본인 몫으로 돌아옵니다. 결정도 혼자 내리고 위험도 혼자 감수하고 결과도 혼자 책임집니다. 함께한다고 믿었던 사람은 어느새 관객이 되어 있고 당신만 무대 위에 홀로 서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당신만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늘 억울한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항상 같습니다. 과거의 동료가 문제였고, 가족이 자신을 몰라줬고, 세상이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잘못됐고, 집에서는 배우자가 이해가 없고, 친구 관계에서는 상대가 배신했다는 식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입니다.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대신 화도 내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네요. 당신이 힘들었겠어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겪은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믿으며 더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고 불만의 대상만 바뀝니다. 과거에는 직장 동료를 탓하더니 이제는 새로운 친구를 탓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원망하더니 이제는 당신 주변 사람까지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도 그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절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스스로 변하거나 성장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유형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같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어느새 당신이 감정을 받아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불만, 분노, 억울함을 계속해서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계속 주기만 하고 상대는 받기만 합니다.
그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당신의 마음만 지쳐갑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다 보면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당신도 그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인간의 기대와 욕망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친절에 대한 기대, 편안함을 원하는 마음, 연민이라는 착각을 건드려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손해와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이용합니다. 과도한 친절과 칭찬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우리의 평화를 원하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갈등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우리의 공감 능력을 이용합니다. 측은지심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일관성의 부재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슷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필요할 때는 천사처럼 다가오다가 필요 없어지면 귀신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충분한 경험을 했고 이제는 질 좋은 관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잘해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는가를 봐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친절보다는 조용한 성실함을, 과장된 공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달콤한 말보다는 묵묵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을 곁에 둬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보고 속도가 아니라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둬야 합니다. 한두 번의 친절은 누구나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조건 없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진짜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급하게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다가와서 오래 머무는 사람이, 말만 많은 사람보다는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편입니다. 또한 관계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고 때로는 상대가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내가 들어주고 때로는 상대가 들어줍니다. 이런 균형이 깨진 관계는 결국 한쪽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막아주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정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미덕이 없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짜 냉정함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순간적인 인상이 아니라 시간에 걸친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냉정함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불필요한 배신을 막아주고 시간 낭비를 줄여주고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줄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한번 뒤통수를 맞아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애초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 많고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는 것도 무작정 의심하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중간을 걷습니다.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좋은 관계에는 마음을 엽니다. 오늘 이야기한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알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던 배신과 실망, 그리고 말년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나쁜 사람은 멀리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고 진짜 가치 있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짜 좋은 사람 몇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